지방자치가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주민과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고 매우 시민 삶을 바꾸는데 중요하다. 지방정부와 우리 지방의회도 충분히 역량도 갖춰 나가고 투명성, 청렴함, 책임감 갖춰 나가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용인시의 2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에요. 이런 최초라는 수식어 때문에 부담은 없는지요? 여성의 이거 정치 참여 확대나 성평등 실현의 하나의 이정표는 찐 것 같지만 그냥 의장으로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시정과 의정 활동을 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촉진자의 역할, 어쨌든 갈등 해결자의 역할, 또 미래도 좀 내다보면서 미래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의정 활동을 앞으로 좀 하려고 남은 2년 동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세요. 여성계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좀 있을 것 같고 많은 것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계의 좀 이해와 요구를 좀 어떻게 담아내고 좀 2년 동안 풀어내갈 생각이신지.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을 좀 오래 했었고 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도 했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몸에 체득하게 된 게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 시민 참여를 어떻게 용인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 또 미래에 더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 참여와 주민 참여를 의사결정 과정에 녹여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당사자의 목소리를 훨씬 많이 녹여내고 촉진하는 역할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소통 채널들을 좀 더 강화하고 시민 참여 목소리를 조금 더 시의회나 용인시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또 그거를 실행하고 또 피드백하는 데 녹여내면 자연스럽게 시민 주권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방자치가 그리고 또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 상임위 구성을 보니까 여성과 초선 의원이 역시 좀 두드러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0일가 동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원구성을 할 때 형평성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선 의원님들 또 여성 의원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신선해서 좋다, 기대가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쩐 분들은 조금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2년의 의정 활동을 겪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의 목소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성실하게 실현하면 용인시 의회가 좀 더 좋은 평가를 좀 후반기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대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조례등에 대한 주저력도 있었고요. 시장에 좀 제의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서로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 이번에 구대의회 특이한 거는 제의요구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초선 재선 때는 제의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초의회와 기초정부에서 제의요구까지 좀 가는 거는 서로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갈등을 잘 조정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가 훨씬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후반기에는 용인시도 그렇고 용인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제의요구까지 이렇게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민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시민의 요구하는 거지 갈등을 점점 더 증폭시키는 거를 시민들은 저는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좀 강조하셨는데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려고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미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회 직원, 사무직원 80명이 넘다 보니까 징계 사유들이 발생해요. 조직 구성권은 용인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용인시에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해서 이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방의회법을 좀 제정해서 조직 구성권을 좀 현재 용인시장에 있는 거를 좀 시의회에 좀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를 좀 다시 재정비하고 좀 개선하는 데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가 조금 더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다가가기 좀 쉽게 느껴지고 또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니까 시민 편을 좀 들어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한 중순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좀 하거든요. 올해도요. 그래서 제가 팝업창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팝업창에 시민 제보를 좀 받을 수 있게 이번에 만들어 요청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좀 열고 있어서 조금 더 좀 확대해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 발의로 조례
좀 재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 킥보드 뭐 이런 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되게 의미가 있고 좀 주민들이 그런 걸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좀 소통을 좀 하고 많이 홍보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참여를 개정이나 제정하는데 조금 더 좀 힘을 쏟을 거고요. 지방자치가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주민과 시민들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고 매우 시민 삶을 바꾸는데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발짝씩 좀 확대해 나가는데 좀 주력을 할 생각이에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좀 확대하기 위해 용인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회에서 가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토론에 좀 참석도 했거든요. 행안위에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좀 아직도 너무 중앙 집권적인 생각과 태도와 이런 거를 해서 저는 좀 되게 실망을 했어요.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이해를 중앙정부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전환적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용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국은 과가 하나인데 한 과에 8팀이나 있어요, 팀이요. 그런데 집행부는 4팀 정도 되면 벌써 과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 구성권은 우리 용인시 시장님이 가지고 있어서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용인시장님, 용인시 집행부, 그리고 용인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우리 지방의회도 충분히 역량도 갖춰 나가고 투명성, 청렴함, 책임감 이런 거를 좀 갖춰 나가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이제 기본 역할은 이제 경제가 관련돼서 변호사가 경제 양식으로 협력과 협치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해서, 우리나라 법과 정치 제도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 대립형이에요. 오히려 국회와 중앙정부는 기관 대립형 플러스 내각 책임제 비슷한 요소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정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법과 제도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어쨌든 견제 감시가 기본적인 역할이다. 뭐 우리 전반기에도 제2요구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두 기관이 갈등 조정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협치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봐요. 중앙정부와 국회는 협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협치는 아니고 협력은 할 수 있거든요. 협력과 소통은 좀 강화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두 기관이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에도 용인시 재정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한전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용인시 세입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녹록지가 않다. 그렇다면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배분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이 어려운 예산을 좀 배분하는데 기본 좀 원칙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럴 어려운 시기일 때는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를 지탱해주는 지역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주민 자치 예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유산을 가꾸고 선양하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통학 안전, 학교의 환경 개선 예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두고 낭비 예산이 없는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 사실은 의원이 예산을 깎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낭비 예산이 있다면 좀 용기를 가지고 삭감할 예산 좀 삭감을 하고. 이런 일부 단체의 의회 성사 신축 반대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의회에 들어왔을 때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정책지원관도 없었어요. 제도가. 정책지원관만 해도 지금 한 18명 정도 되고요. 의회 직원도 8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업무 공간이 필요한데 정책지원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막 거기 막 책상 놓고 타다닥하다 앉아서 근무하거든요.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발의 요건을 갖춰서 동료님 서명을 받아서 했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조례 제정 개정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꼭 의회에서 거쳐서 하거든요.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 속에 주민의 목소리와 이해관계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녹여내야 돼서 그걸 권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회의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행정과 맞은편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다가 그 공간을 돌려줘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전 임시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공간은 필요하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2년 후에 더 시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개보수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요. 지금은 좀 공간을 저 느리게 별관을 신축해야 될 때는 왔어요. 시민들께 좀 양해를 좀 구하려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어요. 저도 다만 걱정되는 거는 세수가 좀 줄어드는 시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의장 경선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관련 의원들의 사죄를 요구한 성명문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왜 아무런 언급도 없는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 용인 특례시의 의장으로서 이런 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저 시민들께도 조금 면목이 없다 이런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본 후에 의논을 해서 뭐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다음 적절한 대응을 할지는 그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이 현재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집행부와 네. 용인 시민들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정부의 말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용인 특례시의회가 110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대변을 했는가 반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의 목소리에 있다.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초는 시민회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더 대변하고 시민의 편을 좀 들어주는구나. 특정 이익이 있는 단체가 아닌 공공의 이익, 공공성과 공정성과 형평성, 사회자 약자에 맞는 이런 원칙 정도는 가지고 미래에 비전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용인시 의회가 하고 있고 또는 용인시 의회 의원님들이 하고 있다라는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판도 해주시고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방자치 발전은 용인시의 110만 유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달려있다. 그거를 잘 지켜봐셨다가 4년 후에 또 심판도조 하셔야지만 용인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용인시 의회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의회를 좀 가까이 해주시고 저희를 뽑아 놓으셨으니까 저희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시고 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용인시 의회나 집행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지부진하고 더디더라도 그래도 끊임없는 성원과 그다음에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